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7분입니다. 네. 15분 타임어택을 하면 네, 계산이 잘 안 네. 되네요. 네. 네. 52분이네요. 네, 물리학 34차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반도체, 보도체 배웠습니다. 반도체 아주 핫한데, 그렇죠? 네, 왜 어째서 반도체랑 구체적으로 이 원자 안에서 어떻게 다르길래 잘 흐르고 못 흐르고 애매하고 이런 게 결정되냐 이걸 배웠죠. 네,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사실 이 반도체 배우려고 배운 겁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순수한 반도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때 뭐 전원체는 중요하지 않고 반도체가 그렇죠. 중요하다.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는 반도체, 이 부도체 의 성질이 중요해졌다. 맞다. 네, 배터리, 그런, 배터리. 네, 유전체로 이제 불리기도 하죠. 배터리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축전기라든지. EBIG 네. 7. 그건 뭐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곱 개 기업을 얘기합니다. 유행이죠, 그죠? 여기서 네. 많이 네, 네, 네. 주식, 네. 그렇죠. 주식.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네.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 순수한 반도체 먼저 해볼게요. 네. 반도체의 대표 주자 이 실리콘으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대표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교소죠. 네. 교소는 어떻게 결합합니까? 공유결합이요. 공유결합이요. 교소가 공유결합이죠. 아니 그렇죠? 맞죠? 네. 네. 왜냐면 이제 최외곽에 전자가 4개가 있고, 그죠? 그러면 실리콘 하나당 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네. 또 서로 4개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총 8개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이 껍데기를 옥텟 규칙. 꽉 채우고 싶어 하니까. 네. 옥텟 규칙. 그래서 야, 나 4개 있는데, 야, 나도 4개 있어, 나도 4개 있어, 나도 4개 있어, 나도 4개 있어 이래 해서 이 주변에서 야, 나랑 공유하자, 나랑도 공유하자 하면 4개 플러스 공유된 4개, 그러니까 총 8개를 가진 것처럼 결합하게 되죠. 네. 얘들도 다 같이 이렇게 주변에 내면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서 총 8개를 가진 것처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눔의 의미가 참 크죠. 그렇죠. 이제 4개밖에 없지만 4명이랑 같이 나누면 8개를 가진 것처럼. 네. 근데 이 공유 결합이 되게 강한 결합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실리콘은, 교소는 되게 강한 결합을 합니다. 보통 유리로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가 유리가 규소죠. 그렇죠. 산소가 유리가 아주 강하진 산소가 않죠. 유리가 강하진 않죠. 강도는 뭐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만 공유 결합이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들 되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경도가 높아요. 안 긁혀 나와. 한 명 한 명 긁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이제 칼 같은 걸로 긁어도 키스가 안 나죠. 네. 이 핸드폰 헤어지더라도 긁히진 않겠다. 그렇죠. 이 핸드폰이 뭐 보통 이제 고릴라 글라스라고 불리는 이 제품이잖아요. 네. 이것도 유리라서 칼로 긁어도 안 긁혀요. 근데 이 필름 붙여가지고 굳이 플라스틱으로 된 필름을 붙여가지고 막 키스를 예방한다는 건 사실 원래의 의도나 원래 그 스펙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칼로 긁어 보셔도 돼요, 진짜. 저도 이제 학생들 앞에서 칼로 긁는 걸 보여줘요. 예. 제일 비싼 진짜? 핸드폰을. 네. 아. 근데 이제 소중한 핸드폰을. 나도 못 하겠는데. 아무리 그걸 근데 알아도 지식을 알아도 못 하겠는데. 저도 구석에 한번 해봤거든요. 안 긁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열쇠랑 같이 주머니에 있다 보면 키스 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열쇠 때문이 아니고 필름? 뭐 여기저기서 모래가 묻어서 온다든지 주로 보면 모래도 규소니까 똑같이 경도가 높은 이 교소, 모래들 이런 것들이 원인입니다, 주로. 그러네요. 네. 똑같은 것끼리는. 바다에서 이렇게 손에 뭐 모래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럼 아무튼, 그냥 네. 필름 띄려고 그랬는데 그냥 필름 붙여놓는 게 시간이 낫겠네요. 필름은 그러네요? 네가 대신 그러네요. 긁거라. 그렇습니다. 장기스가 많겠네. 어, 장기스는 없더라도. 모래가 이제 무섭죠. 네. 무서운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반도체는 이런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전자를 안 내놓으려는 애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띠틈이 애매해서 이제 열에 의해서 전자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전자가 나오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류가 막 잘 흐르진 않는다. 잘 흐르게 하고 싶다. 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스파이 첩자들을 가끔씩 틈틈이 심어주면 돼요. 이걸 이제 도핑을 한다고 합니다. 불순물을 섞어주는 걸 도핑이라고 해요. 토핑.
토핑은 이제 탑에다 올리는 거 토핑. 아니 뭐 약물 네. 검사하는 것도 네, 토핑이죠. 토핑이라는데? 그거랑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주입한다 이 도핑이라는 게 우리 약물 도핑할 때 약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 아니죠. 아주 적은 양을 이렇게 먹어도 몸이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게 도핑이잖아요. 벌컥벌컥이면 그냥 자양강장이죠. 좋은 음식 먹고 네. 건강해지는 뭘 안 하잖아요. 네. 아주 미세한 양으로도 뭔가 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도핑이죠. 이 불순물 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에서 아주 적은 양, 정말 그 적은 양. 0.00000에 해당하는 양만 넣었는데 이 성질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N형 반도체, 첫 번째 N형 반도체입니다. 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추가로 생겨요. 전자가 잉여 전자가 생깁니다. 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이제 전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냐면 여기 그 SB. 네. SB.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이거 뭐죠? SB 형무생 SBS. SBS. 안티몬. 안티몬이에요. 안티몬이. 아 맞아. 옛날에 안티몬이라고 그랬죠. 안티몬. 저도 안티몬 뭐 있는데. 안티몬 교과서에 나. 주석. 저 이거 편집 좀. 왠지 제가 어디서 나. 근데 안티몬이- 필쌤도 찾고 있어. 근데 샌드박스. 맞아 이거 어려워요 이게. 필쌤은 죽일 거 저도- 다 외우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게 51번이에요. 이거 알기 어려워요. 이게 죽일표가 있으면 더 안 네, 외우게 이게 돼요. 20번까지만 있으니까. 네. 안티몬입니다. 안티몬이. 안티모니. 네. 그래, 옛날 안티몬이라고 그랬대. 이거 그 했던 것 같아요. 디지몬에 나오는 안티몬 아니고 음. 안티모니입니다. 안티모니. 옛날에 안티몬이었어. 이게 또 원소 이름 갖고 아재가 다 아재라는 게 다 드러난다니까 요새는. 아, 안티몬이었어요? 요드 하면 이제 아재라니까. 그렇죠. 요도 아니에요? 아이오딘. 아이오딘. 네네네. 알죠. 네. 안티몬이. 얘는 특성이 뭐냐면 이거 말고도 뭐 인이라든지 이런 뭐 다 가능합니다. 여러 개가 가능해요. 최외곽에 4개가 아니라 5개야. 그래서 공유결합 하고 나면 1개가 남는 거예요. 여기가 대롱대롱. 나머지는 공유결합을 해서 2명이 꽉 잡고 있으니까 꽉 붙들려 꽉 붙들려 있어요. 못 움직이죠. 근데 얘는 1명만 잡고 있어. 야, 얘 좀 잡아줘 누가. 같이 좀 공유해서 잡아줘. 아무도 안 잡아줘. 주변에 다 실리콘이야. 그래서 적은 양만 도핑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물질이 실리콘으로 둘러싸여야 돼. 그러면 이 물질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실리콘으로 다 둘러싸이기 어렵겠죠. 그럼 얘가 혼자 대롱대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른 전자들에 비하면 작은 바람에도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죠. 전압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비유를 한 거죠. 전압을 걸면 얘가 마치 자유전자인 것처럼 자유전자보다는 좀 더 속박돼 있지만 그래서 이 전도띠 살짝 밑에 살짝 결합된 속박된 전자들이 있어요. 이건 약한 전압이나 약한 열에도 전도띠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잘 흐를 것 같아요. 얘들 덕분에 전류가 잘 흐르게 돼요. 아이 뭐 불순물 조금 도핑했는데 그게 뭐 도움이 돼요 하겠지만 전자는 워낙 많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질 안에 전자의 약간의 그런 추가로도 이제 전류의 그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전도띠 밑에 살짝 속박된 전자들이 생겨서 자유전자처럼 올라서서 흐르게 된다. 이게 N형 반도체입니다. N형의 뜻이 뭘까요? 뭐의 약자일까요? 이게 전자니까 네. 음의 뭐 그런 음전할 때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네. 아니 그 정도는 압니다 사실은. N형 P형 정도는 알아요. 네가티브입니다. 네가티브. 네가티브. 내가 네기립. 네기립. 네기립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르는 척하기도 힘드네. 이거. 아, 그죠? 어. 잘해주세요. 예. 네기립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파지립. 플러스일까요? 파지립일까요? 파지립. 파지립입니다. P형 반도체 먼저 배우면 플러스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파지립입니다. 파지립. 포지티브. 이제 전하나르기가 반대로 전자가 아니라 양이에요. 양. 음이 아니라 양이에요. 양인데 전자 이제 플러스를 띄는 전자는 흔하지 않잖아요. 네, 양전자. 네.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보통은 뭐 없죠. 네. 네. 그래서 양을 띄는 어떤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까는 전자가 하나 더 있는 애들,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애들을 도핑했죠. 네. 이번에는 뭐 B 뭐가 B이겠습니까? 뭐의 약자입니까? 붕소의 이거 20번 아니라서 네. 이거 나요. 네, 붕소의 B입니다. 네. 붕소의 비. 붕소가 원래 뭡니까? 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뭐. 붕소의 비입니다. 네. 외우기 쉽잖아요.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3개예요. 그러면 공유결합 했어. 이쪽 실리콘이 야, 내 거 하나 내놨어. 너도 하나 내놔. 나 전자 하나 더 필요해. 원해. 근데 얘는 없어. 없어요. 줄 게 없어. 그래서 여기가 실리콘이 야, 하나 달라니까. 나 전자 필요해. 막 하는 약간의 플러스를 띄는 구멍이 있는데 얘가 전자를 못 주는 거예요. 빈 구멍이 생기는 거죠. 저번 시간에 그 얘기 했었죠. 네, 양쪽 퍼즐 얘기했어요. 네, 퍼즐처럼 네. 한 칸만 비어 있으면 짝짝짝짝짝 이렇게 연속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빈칸 역할을 이 양공이 해줍니다. 그럼 이 양공은 전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자리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완벽한 자리는 아니에요. 아주 만족스러운 전자 하나를 꼭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붕소는 전자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허. 실리콘은 전자를 원해. 근데 붕소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절반만 담을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양공의 특징은 전자를 담을 수는 있지만 전자를 담기 전엔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양을 띄고 있어요. 전자를 속박해야 되니까, 담아야 되니까. 근데 전자가 정작 들어차면 살짝 마이너스를 띄어요. 마치 구멍 중성이 아니라 그 원래 사이에 중성을 띄어야 되는데. 애매한 곳에 그렇죠. 있길. 그렇죠. 원래 전자가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자 뭐 구멍으로 치면 완벽한 구멍들은 이렇게 된다면 전자가 들어가면 딱 이렇게 딱 가려진다면 이 구멍은 이렇게 머리가 대롱 나와요. 몸이 들어가도 머리가 대롱 나와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처럼 보여요. 이런 특성입니다. 나중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채우는 줄 알았어. 완벽하게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군요. 네. 그래서 엄청난 특성들이 나타나는 뒤 일단 시뮬레이션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왜 만드냐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냐? 잘 흐르죠.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좀 볼게요. Alt 탭을 누르시면 빨리 할 수 있어요. 한 번 눌러. 그렇지. 자 보이시죠? 네. 네.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배터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전압을 걸어뒀어요. 네. 여기 비어 있어요. 아. 요 전자들이에요. 네네. 여기다가 P형 반도체를 넣으면 구멍이 생겨서 다시 해볼게요. 여기 꽉 차 있었잖아요. 원자 갓대가. 네, 네. 그 전자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네. 전압이 있는데도 자리가 없는지 빈 자리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가 텅 비게 됩니다. 빈 자리가 생깁니다. P형 반도체를 넣으면 빈 자리가 생겨서 전자가 이렇게 이 틈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저 플러스라고 돼 있는. 이게 양공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양궁이 절로 갔는데 다시 와요? 이쪽으로? 전자가요? 양궁이. 그래서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질문 받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요. 지금 전자가 P형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빈자리는 마치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양공이 실제로 뭐 빈자리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네. 하지만 양공을 마치 어떤 대상인 것처럼 여겨서 양공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근데 양궁이 이쪽으로 가버렸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저쪽에 또 생겼어. 맞아요. 빈자리니까요. 네. 오일자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양쪽에 오는 차선이 같이 있을 때 옆에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맞아요. 예, 빈자리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냥 저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저기 양궁이 생겨버리겠네. 그렇죠. 밀고 전자가 해서 빠져나가니까 밀고 전자가 빠져버리니까 다시 양궁이 생기겠네. 맞습니다. 양궁은 그 자리 원래는 있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제가 이해했으니까 아마 다른 학생들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럴까요? 무랄못인 제가. 네. 그리고 N형 반도체는 반대로 요 전도띠에 전자들이 생겨가지고 얘들이 이제 나르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조금 과장되게 그려져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왜 만들었냐? 다이오드 나오겠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알지. 다음 시간에는 그 금속이 있는데 전도체 있잖아요. 전류 잘 흐르는 거 있는데 왜 굳이 반도체를 이렇게 도핑해가지고 전류 잘 흐르게 만들었냐.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과제는 이거 대문제로 바뀌었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전하 나르기가 각각 뭔지 쓰는 게 오늘 과제입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화학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과 이온결합까지 배웠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못한 게 있어서. 물리 PPT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F라는. 네. 그래서 일단은 F는 하면은 보통 MA라고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진리죠. MA가 아니다. MA 말고도 다른 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보고 이런. 화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D판 이온결합 깊게 좀 배우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우기로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 힘은 결국은 뭐죠? 정전기.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 시간에 아마 배웠었죠? 저번 학기 때 맞죠? 네. 배웠습니다. 이 정전기적 인력에 대해도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은 F는 MA가 아니라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 Q1, Q2 있었고 R 제곱이 있고요. 이 K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냐? 물론 이제 이거 물리 안 배운 사람 모르니까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있다는 건 비례한다는 건데 이 정전기적 인력이 세려면 전화가 세야죠.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커야 되겠죠. 정전기를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전하다. 전하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하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이온 결합할 때는 우리가 뭐 되게 여러 가지 값 쓰는 게 아니라 뭐 얘 플러스 1가 아니야, 뭐 플러스 2가 아니야, 혹은 마이너스 1가 아니야, 뭐 마이너스 2가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정도의 크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은 딱 봐도 이게 뭐죠? 거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온 결합은 이런 에너지 변화가 있고 그 중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장 안정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핵 간 거리를 우리는 이온 결합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온 결합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멀리 있는 거니까 멀리 있으면 상호작용을 조금밖에 못 하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이들의 힘이 약할 것이고 가까이 가면 셀 것이다라는 거니까 이 분모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얘가 힘이 미치는 게 이제 2차원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죠? 뭐 선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R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뭐 친구들은 이런 것들 뭐 다 한다기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거리에 결합 거리에 이온 결합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에 비례한다라고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굳이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까지. 그것까지도 뭐 굳이 따지지 않으니까. 월면 약하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정량적으로 할 건 아니라서. 계산할 거 아니니까. 계산할 거 아니니까. 물리가 아니니까. 네, 물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은 이들의 인력을 비교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따져 보면 이들의 힘이 약해진다, 약해져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들이 원래 이온 결합이 보통은 우리 상온에서 고체인데 이놈들이 좀 더 떨어져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게 바로 뭐가 변화라는 거죠? 부스러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짝 힘을 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에너지를 가해서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단단하게 고정돼 있다가 조금 흐물흐물해지는 온도. 그렇죠. 온도를 더하면 대파 주세요. 대표는 거죠. 네. 그러면 상태가 변하겠죠. 네. 그래서 녹이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런 인력을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녹는 점을 비교하는 녹는 점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액체들 사이의 인력을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끓는 점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고체들의 인력을 비교할 수 있는 건 녹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녹는 점을 좀 비교할 수 있는 한번 그 방금 배웠던 그 F를 이용해서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자, NaCl하고 KCl이에요. 이 둘에 대해서 누가 더 녹는점이 높을 것이냐, 한마디로 이 정전기적 인력이 더 셀 것이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 놈들의 뭘 비교하면 F를 비교하면 돼요. 네. 정전기적 인력을 비교하면 되는데 방금 얘기하기로 우리가 R이랑 Q1, Q2라는 요 놈들에 대해서 이제 F가 비례하니까 따져주자는 거죠. 자, 일단 우리 Q1, Q2부터 비교해 봅시다.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똑같아요. 똑같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둘 다.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은 둘 다 요 놈 위에가 전하량의 곱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요 놈의 차이가 얘네들의 힘의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R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 R이라는 것은 결합끼리고 뭐 저번에 배우기로 이 결합끼리는 이온 반지름의 합이에요. 그럼 이온 반지름이 누가 더 클 거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2단원에 배웠어요. 이게 한 놈은 나트륨은 3죽이고 칼륨이 4죽이니까. 그렇죠. 칼륨이 이렇게 이 전자와의 거리가 멀잖아요. 칼륨 플러스랑 Na 플러스랑 우리가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클까요? 칼륨이 더 크겠죠. 커요. 왜냐? 전자 껍질이 더 많으니까. 전자 껍질이 4죽이니까. 요 놈은 아르곤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고요. 요 놈 같은 경우는 네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칼륨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염소 이온은 똑같죠? 크기가. 그러므로 얘네들의 결합끼리는 누가 더 클 거다, 길 거다? 라고 한다면 KCl이 더 크죠. 더 길죠. 그럼 더 길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오히려 F라는 힘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작아지면 쉽게 떨어지겠죠. 네. 요 놈이 녹는 점이 낮겠죠. 얘가 더 큽니다.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보통 크죠. 녹는 점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느 것끼리 결합하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들끼리의 이제 누구랑 결합하고 그 Q1 Q2가 얼마고 R을 비교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좀 똑같게. 같은 쪽에서는 이제 주기가 클수록 그거는 딱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쪽에서는 주기가 왜냐면 어차피 그 전하량은 똑같으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쪽에서는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주기가 커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온 반지름도 클 것이다라는 거 배웠거든요. 저번 학기 때.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너무 어렵게 안 가고. 자, 두 번째입니다. 요 놈들은 누가 더 클까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요 놈들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게 딱 있죠. Q1, Q2가 딱 차이가 나잖아요. 요 놈은 우리가 E 플러스 E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있고, 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므로 당연히 얘가 더 클 거니까 분모가 거의 4배 차이 나죠. 근데 그렇다고 R이 똑같느냐? R도 다르긴 달라요. 그렇지만 이 R이 얼마큼 차이 나나 봅시다. 크게 차이 날까요, R이? 이게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예요. 그렇죠. 같은 주기야. 마그네슘하고 나트륨이랑 둘 다 전자 배치는 똑같이 네온이에요. 네온과 전자 배치 똑같습니다. 마그네슘 E 플러스랑 나트륨 플러스는 똑같은 네온 전자 배치 따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소 E-랑 F-도 똑같이 네온의 전자 배치라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크진 않을 거다. 2배 뭐 3배 차이는 전혀 그렇게 안 날 거다. 하지만 꼼꼼하게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어주세요. 집에서도 잘 씻으세요. 네. 이 Q1, Q2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므로 농점도 훨씬 높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위에서 보면은 이 K라는 값이 있잖아요. 요는 상수. 요 놈이 이제 상수가 약간 애들마다 달라요. 이 물질마다 다른데 그거는 이제 그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요런 이제 Q1, Q2가 훨씬 더 유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배는 아니고요. 한 2~3배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로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 계산하는 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족이나 같은 주기에서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로 다 비교할 수 있게 나오니까 계산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머리로 봐도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거 어떻게 그리셨어요? 마우스로 그리셨어요? 아주 정밀한 손으로 그렸습니다. 마우스로요? 마우스로 그렸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마우스로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마우스로도 못 그릴 것 같은데. 왼쪽이 이제 에너지였고 여기가 길이었죠. 그래서 결합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깊이 있죠, 이 깊이. 이 일명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 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깊이가 결국 이 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방향이죠.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죠. 에너지가 안정해진다. 그러니까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였는데 서로 상관이 없는 것과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에너지 차이, 이게 바로 이 이온 결합 에너지의 그 안정해진 정도다.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 힘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안정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의 힘이 더 세다면 더 안정해질 것이다. 우물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이다라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NaCl이라는 그 이온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NaCl의 이 지금 이온 결합의 에너지 변화라고 보시고요. 여기서 KCl은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KCl이 온도가 더 그 녹는점이 더 낮으니까 네. 그 에너지가 더 높겠네요. 골짜기가 우물이 좀 얕겠네요. 우리가 KCl이 아까 전에 위에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비교했었냐면 분명히 NaCl보다는 더 약할 겁니다. 그러면은 안정해지는 정도도 좀 약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우물도 조금 더 덜 내려갈 예, 거다. 얕을 것 같다라고 깊지 생각하시는 않을 것 거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분명히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 에너지 깊이는 더 얘보다 더 위에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나눈다면 분명히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네. 약간 좀 뭐 수학적으로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이온 플러스 이온이랑 마이너스 이온이랑 음이온이랑 양이온이랑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게 서로 끌어당김이 강해지는데 너무 그렇죠. 가까워지면 좀 밀어내니까 여기 딱 적정 거리가 제일 깊어지는 데란 그렇죠. 그렇게 배웠었죠. 근데 그곳이 어디 위치할 것이냐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NaCl이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더 나트륨이 더 작아갖고 NaC가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칼륨이 좀 크니까 조금 덜 강하게 끌어당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해진 정도도 덜할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사분면에는 R이 조금 크잖아요. 그렇죠. 그 방금 우리가 결합길이라는 것은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KCl이 NaCl보다 더 길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있는 R보다 좀 더 오른쪽에서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생각해 보면 1사분면일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충 이딴 식으로 그러지 않을까. 이딴 식이요? 요런 식으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사분면, 2사분면 문제도 나와요?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그려놓고 이 중에 뭐에 가까울 것이냐. 어느 곳에 갈 것이냐 예상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다른 접근인 거죠. 좀 우리가 깊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 쌤이 이해 못했을 거가 내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주 우등생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또 제가 다 알고 있는 거 말씀하시길래 그런 거였군요. 잠깐 멍 때릴까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네. 고마운 의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의 힘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조금 안 했던 게 이제 화학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분명히 이온 결합 물질 자체는 이건 다 1학년 때 하잖아요. 중학교 때도 하고 이온 결합 물질 자체는 정기적으로 그래도 뭐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이 똑같아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결국은 상쇄돼서. 그럴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Na 플러스라는 이온하고 SO4 2-가 이온이 만났을 때 요런 놈들도 이온이죠. 이런 이론들은 보통 이제 분자 이온이라고 하죠. 분자가 이온된 거라서 SO4라는 놈이 이제 원래 전자만 두 개만 잃어버리면 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요런 놈들에 대해서 합치면 어떻게 화학식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죠? 나트륨 두 개에다가 그렇죠. 얘가 두 개 있어야지 똑같아지는 거니까 얘가 두 개 있고 얘가 한 개 있어야 됩니다. 2대1로 결합합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요놈들의 전하량이 대각선으로 내려옵니다 라고 해서 NaSO4 근데 Na2SO4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온들도 있어요. 이런 이온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NH4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두 개 있어야지 똑같이 2대1로 결합하잖아요. 이때 쓸 때는 NH4에다가 가로를 쳐줘서 2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CO3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식을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요걸 알면은 이제 알루미늄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 알루미늄이 생겼어. 요 놈의 화학식 완성해봐 라고 한다면 위에들은 근데 다 이렇게 이온화 시켜준대. 이온화 안 시켜줬네. 왜냐면 반응하기 전이니까요. 이건 화학 반응식이니까.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려면 이 결과물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X, Y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친절하게 플러스 그렇죠. 몇 가지 이온을 써주다가 이제 시험 때는 이렇게 반응 전에까지 해준다. 그런 식으로 예상까지 하시고 아주 많은 스포를 하시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고요. 산소는 2-된다라는 건 우리가 옥텟 규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놈들이 이제 결합할 거면 분명히 이 결합 물질은 알루미늄 2, 산소 3, Al2, O3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얘들의 이제 그 화학 반응식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죠. 보니까 얘가 2개 필요하고 산소는 2분의 3개가 필요하네. 그래서 2를 곱해주자 4대 3대 2로 반응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완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몇 분이죠? 예, 지금 15분. 다 됐죠, 거의. 16분 네. 지났어요.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온 결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얘가 누군지 알겠어요? 이게 공식 기호예요? 이게 공식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를. 화학식으로. 얘 뭘까요? 염소 아니 산소 이온입니다. 잠깐만. 제 머릿속에는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황입니다. 황. 이게 황. 네. 황. 그렇죠. 황입니다. 오. 황. 얘는 누굴까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죠. 네. 그래서 얘는 Na2S입니다. N2가 Na2S입니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개가 결합한 거구나. 네, 왜냐면 너무 얘는 싫어한다. 전혀 감을 못 잡겠네.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헷갈리게 하거든요. 애들 친구들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요건 전자 하나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전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미 꽉 찬 거니까 다음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얘 나트륨이었네. 나트륨 플러스가 2개 있는 거네. 나트륨 플러스 2개랑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전자 2개 얻은 거니까 전자 2개가 없는 상태가 바로 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 황이었네. 근데 황 2마였으니까 얘 둘이 결합하면 Na2S가 되겠네.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내기 너무 좋겠다. 이거 이제 어렵게 내면은 많이 헷갈립니다. 제가 빨리 조금 최선보다 빨리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주기율표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안 하고 족 순서대로 외웠어요. 내가 고등학교 학생님이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거 훨씬 좋죠. 선생님이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외우셨더라도 네. 저보다 빨리 대답하셨을 거예요. 저는 못 외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보통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외웠는데 저는 족끼리 외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16쪽, 1쪽 자주 쓰는 거 위주로만 외워도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수리나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온 결합을 좀 딥하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나오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뭐 이론적으로도 알면 좋습니다. 이것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생명과학. 자, 지난 시간에 DNA 그리고 염색체, 유전자, 뭐 이런 거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예. 기억납니다. 네.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갑자기 왜 제가 할 때만 항상 급하십니까? 예. 오늘은 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것들 한번, 그러니까 책장에 대해서 한번 배운다. 책장이 그 핵이라 그랬잖아요. 핵이 들어있는 이제 책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처음 핵형과 핵상이라는 걸 먼저 알아보는데요. 핵형이 뭐 누구 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핵형? 사람들이 있나요? 형? 예. 센 형 같은데 세 보이네요. 되게 그렇죠. 세 보이는 예. 형인데요. 타이슨인가요? 핵형은 이게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생물이 가진 염색체인데 이게 뭐 수도 모양 크기 다 합쳐서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이제 핵형이라고 하고요. 수만한 게 있어요. 수만한 게 요 핵상입니다. 핵상은 상대적인 염색체 상대수 수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더 막 잘 구별하겠어요? 핵형. 그렇죠. 이 모양까지 다 들어간 더 많이 거니까. 들어가죠. 모양만 들어가냐 수만 들어가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개와 닭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염색체만 봤을 때 얘가 염색 수만 보면은 둘 다 78개라서 78개라서 둘이 그 핵상을 보면 둘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게랑 닭이랑 뭐가 게이고 뭐가 닭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요 염색체 핵형을 보면 두 개가 달라요. 이게 종이 다르면은 염색체 수가 같아도 핵형이 다르거든요. 염색체 모양이나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핵형을 보면 개와 닭이 구분이 되는데 핵상을 보면 구분이 안 된다. 물론 눈으로 보면 겉을 보면 다 구분이 됩니다. 개와 닭을 구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음식에 개고기랑 닭고기랑 섞은 음식이 있나요? 개고기를 먹으면 좀 불결하죠. 닭게장이요? 닭게장. 닭게장이 그거였군요. 아. 예. 근데 이제 핵상이 근데 사실은 핵형보다는 핵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군요. 예. 핵상은요. 이게 숫자를 말하는 건데 상대적인 수예요. 상대적인 수. 그래서 요게 두 개 상동 염색체를 이루거든요. 보통. 네. 왜냐면 하나는 엄마한테도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씩 있는 그래 보통 체세포에는 두 개씩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개씩 있으니까 E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덩어리가 두 개라는 거죠. 상동 염색체.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총 만약 사람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46개인데 상동 염색체가 두 개씩 있으니까 여기다 막 n에다가 23을 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게 두 개씩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EN이니까 46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저번에 그 생시세포 정자나 난자에서는 이 상동염체가 분리돼서 하나씩만 들어가요. 네. 왜냐면 또 자식한테 줄 때는 하나씩만 줘야 되니까 두 개 다 주면은 막 자식은 이렇게 염색체가 4개가 너무 되버리니까.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생식세포에 갈 때는 이게 쌍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N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체세포, 우리가 일반적인 몸에 있는 세포는 EN이고, 근데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도 여기들은 남자 선생님들이니까 다 정자를 갖고 있죠. 정자에는 N핵상에. 그러니까 생세포는 N핵상, 정자 난자는 N핵상, 체세포는 EN핵상. 요걸 구분해 주는 겁니다. 요거 구분하는 게 또 EN이냐 N이냐 요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문제에서 자주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EN이냐 N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어려워요. 맞아요. 뭐 사연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근데 사람은 없지만은 다른 생물 같은 경우 3N이랑 4N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N은 똑같은 상동염체가 3쌍씩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3쌍씩 이렇게 똑같은 염색체가 이거 좀 뭐 크기가 다르죠? 3쌍씩 똑같은 게 그러면 있다는 어머니한테 두 개 받고 아버지한테 한 개 받고 뭐 그런 식인가요? 요거는 이제 염색체 이상이 생겨갖고 그렇죠. 한쪽에서 두 개 받고 한쪽에서 하나씩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게 발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식물을 이렇게 개량할 때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그럼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근데 사람은 3N이나 4N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발견된 적이 아예 없습니다.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발생이 안 되나 보네요. 근데 동물도 4N이 식물은 굉장히 흔하고 동물도 4N짜리가 간혹 있어요. 식물이 이런 색상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발생이 되는. 맞아요. 왜냐면 식물은 이게 발생 과정을 엄밀하게 거치지 않거든요. 동물이 이 발생 과정을 중간에 잘못되면 얘가 탈락되는데 식물은 일단 이제 나고 보고 싹이 나고 보고. 일단 어떻게든 그래서 오히려 4N짜리가 2N짜리보다 훨씬 크고 막 잘 자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농작물 같은데 농작물 같은 거 보통 4N, 6N, 밀 같은 경우 막 6N이래요. 자, 그런 것도 6N도 있고 상동염체 6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N이냐 EN이냐 이게 이제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핵상이 훨씬 중요하죠. 나중에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실시간 수업 때, 줌 수업 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사람의 핵형입니다. 사람의 핵형은 사람은 이제 46개, 그렇죠? 46개의 그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래서 23개라는 거군요. 네네, 23개씩 그 2개씩 있고. 23개.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1번 그래서 크기별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지는 않고 이거를 사람의 핵을 사진을 찍으면은 또 염색체는 세포 분열 때문에 보이잖아요. 분열적인 세포를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진을 딱 넣으면은 알아서 딱딱딱 분류를 해줍니다. 겹쳐 있어도요. 네. 겹쳐 있는 건 여러 번 사진 찍겠죠. 겹쳐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척척척 해주면 이렇게 컴퓨터 알아서 이렇게 척척 해주는데,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요거를 직접 붙이는 그런 연습을 하죠. 우리는 잘라서 붙이죠. 그런 것도 하나요? 원래 옛날엔 다 잘라서 붙였으니까요. 네네. 지금이야 뭐 포토샵이 있으니까 다 포토샵이랑 AI가 있으니까 다 해주지만.
자, 근데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있었고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이 크기가 이제 점점 작아져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 염색체까지는 남자와 여자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상염색체. 쌍염색체. 남자 여자 같은 상염색체. 남자 여자가 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X, Y, 예. XX. 보통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요 포유류나 곤충 일부 곤충도 뭐 전부 다는 아닌데 일부 같은 경우는 요 염색체에 의해서 성이 나눠지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이 나눠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뭐 이 태어나서 막 갑자기 온도에 따라서 막 성이 바뀌는 막 그런 동물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이게 염색체로 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네. 요 사람이나 이제 뭐 초파리 이런 경우는 염색체로 성이 결정되거든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염색체가 아예 달라요. 딱 지니고 딱 태어나는. 예, 유전자가 아예 달라요. 염색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요게 애매한데 아까 그 뭐 화학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애매한 게 뭐 헬륨이 8원치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성염색체 때도 이게 상동염색체는 그 크게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하거든요. 네. 두 개씩인데 여자는 XX라서 상관이 없는데 남자 같은 경우 XY라서 여기 성염색체가 보이시나요? 똑같지 않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 띄우면 보이는 성염체가 다르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상동염체나 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이게 상동이라고 보냐 안 보냐. 예, 애매합니다. 예외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생물은 예외가 더 많은 학문이라서 뭐 그냥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죠. 뭐 이 정도 예외야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성염체 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색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래도 한번 오래 붙이기 한번 해볼 겁니다 나중에. 자, 근데 이제 요게 이 보면은 염색체가 이런 모양이에요. 살짝 가운데 이렇게 살짝 줄이 가 있어요. 살짝 두 줄이네. 예, 살짝 두 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색체가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이렇게 요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게 염색체 하나고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염색체 하나고요. 요게 또 염색체 하나예요. 이렇게 그리면 염색체 두 개예요. 저 한 개는 안 쪼개지나요? 예? 한 개도 근데 이게 세포 분열할 때 이걸 두 개가 여기 두 개가 세포 분열할 때 싹 쪼개져요. 쫙쫙 이렇게 쫙쫙 쪼개져서 가져가요. 세포 분열할 때. 그래서 세포 분열 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쫙 쪼개져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세포 분열 직후에는 요게 요런 염색체가 이렇게 있게 돼요. 하나짜리. 하나짜리. 그래서 요게 양쪽에 그쪽을 한쪽을 염색 분체라 그러는 거죠. 요 한쪽을 반쪽을 염색 분체 하나, 염색 분체 하나. 그래서 여기 염색 분체 하나, 총 염색 분체 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염색 분체 하나짜리 염색체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얘도 염색 아이고 잠깐만. 자, 얘도 염색체 하나예요. 문제는. 그렇죠. 얘도 염색체가 하나야. 얘도 염색체 하나. 지금 요것도 염색체 2개고 요것도 염색체 2개야. 이게 N이죠. 되게 헷갈려. 헷갈리겠네요. 하나하나 다 N인 거죠. 근데 이 학생들 헷갈리는 건 내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문제 내기 좋으니까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가르칠 때 얘도 이름이 염색체고 얘도 이름이 염색체야. 아니 뭔가 다르면요 이름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얘도 염색체 이름이 염색 분체 하나짜리 염색체예요. 염색 분체 하나짜리 하나짜리 염색체. 그럼 염색 분체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없어갖고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얘기하니까 이런 엉터리는 이름이 나오는 거야. 염색 분체가 하나짜리가 어딨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염색 분체가 이게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염색 분체를 구분해 주는 거지. 염색 분체 하나라는 말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가르치기가 너무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운 건 내가 저도 헷갈려.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운 건 난 아무 아무 어려운 게 아니야. 난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게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 용어가 똑같으니까 둘 다 염색체니까 이게 가르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게 염색체 하나, 요게 염색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 2개,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 2개입니다. 이렇게 요게 염색체 2개니까 요게 염색체 4개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어요. 헷갈리는구나. 여기 붙어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 다 N인 거죠. 그렇죠. 여기 그렇죠. 2N이죠. 여기 2N.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염색체가 지금 여기서 염색체가 46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 핵상 요 그림에서도 요 그림에서 46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하나씩 막 이렇게 있는 염색 분체 하나짜리만 막 그린 그 그림도 무한염색체 있는 거야. 다만 위에 있는 애들은 저 한 개짜리 염색 분체 애들은 예. 분열할 준비가 안 된 애들. 예, 그렇죠. 밑에 있는 애들은 분열할 준비가 된 애들. 네,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이제 또 왜 이렇게 이름이 안 붙였냐, 다른데 이름이 안 붙었냐, 그 이유가 또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는 요 애들은 실제로 보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교육용 그림이에요. 교육용 그림. 그냥 그러네. 그냥 개념도예요. 왜냐면은 세포 분열할 때만 염색체가 보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할 때는 딱 이런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세포 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뜯어내질 준비가 된 애들이 예. 이제 줄 서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염색 분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이 단원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단원을 만들어 줬네요. 이 그림도 이렇게 교과서에 만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미래 보고 계시나요? 예. 예, 어쨌든 분열적인 세포에서 요게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가닥. 그러니까 여기서 염색 분체에서 여기 염색 분체에서 여기 반쪽, 요게 염색 분체 하나, 요게 염색 분체 하나 이렇게 요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얘가 원래는 요게 그 세포 분열 때 요게가 얘들이 이렇게 쪼개져 갖고 다른 세포로 가버리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얘들이 응축되면은 염색 분체 하나짜리 염색체가 돼요. 안 보이지만은. 자, 그런데 이제 세포 분열하기 전에 여기를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해요. 두 개가 돼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붙어버려요.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 분체 두 개짜리 염색체가 됩니다. 세포 분열할 때.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는 딱 이런 염색체가 보이는 겁니다. 몇 분 남았나요? 3분? 2-3분 남았어요. 예. 3분. 자, 대림유전자 설명했던 거 제가 맨델 법칙 때 설명했는 거 기억나나요? 그럼요. 그렇죠.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맨델 시대의 용어 설명이고 지금은 위에 걸 씁니다. 위에 거.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 하나의 유전자에 되게 여러 개.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거 염색체에 알아냈으니까 있는데. 그 같은 위치에는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그러니까 얘 가랑 나가 상동 염체죠. 그러니까 얘가 상동 염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대림 유전자입니다. 만약 얘가 혈액형 A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라고 했을 때는 얘도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림 유전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아요, 달라요? 이거 아예 질문이 잘못된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 염색 분체 붙어 있는 안에서는 같은 거죠. 그렇죠. 얘는 왜냐면 얘랑 얘는 대림 유전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복제해서 만든 거죠. 아까 염색 분체는 복사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무조건 같은 거죠. 복사했으니까 물론 가정은 있어야죠. 돌연변이가 없다면 이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돌연변이 없는 걸 생각하고 네. 보통은 예. 그때 돌연변이가 또 문제 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없다는 가정을 적어줘야 돼. 돌연변이 문제를 내. 그걸 꼭 내야 되겠네요. 단하고 말이죠. 그래 단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연변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가 있는 거죠. 이게 늘 헷갈렸어요. 음. 뭐가 대림 유전자로 이렇게 뭐 다를까 서로. 네. 그래서 여기가 라지 B가 있다면은 여기도 라지 B가 있는 B가 게 있어야 들어가는 된다. 거죠. 아. 그리고 여기에는 뭐 라지 B도 들어갈 수 있지만 스몰 거기요? B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 같은 위치에 대림 유전자. 얘는 대림 유전자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저기는 또 그렇죠. 스몰 B가 여기 스몰 되겠네요. B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 스몰 A가 들어 있다면 여기에는 A. 그렇죠. 스몰 A가 스몰 들어가 A. 있어야죠. 여기에는 라지 A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 라지 A도 들어갈 수도 있고 스몰 A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둘만 맞춰주면 돼요. 아.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는 문제가 마침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고요. 되게 그 애매하고 헷갈렸던 게 예. 해결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다 연습하게 네. 해주시네요. 이 수업은 정말 유튜브에 건의해서 메인에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할 때만 보이기 때문에 분열을 해요. 이렇게 분열하는데 분열할 때 중요한 게 옛날에 이제 분열 과정을 이렇게 쫙 했는데 분열 과정보다는 이제 여기서 분열할 때 어떻게 분열하느냐? 여기 가운데 줄을 쫙 써요. 그래갖고 여기 염색 분체를 짝짝 띄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동원체가 붙어 있는 게 왜 염색 분체끼리 붙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양쪽 세포가 똑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세포가 눈이 없거든요. 눈이 없으니까 이걸 똑같이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각장애인 둘이서 양말을 가져가는데 양말을 둘이서 양말을 가져가는데 이게 빨간
빨간 양말 이렇게 빨간 양말 한 켤레가 있는데 같은 켤레는 이렇게 여러분 클립으로 이어져 있죠. 클립 그 쇠로 된 클립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빨간 양말하고 파란 양말하고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빨간 내가 이제 그러니까 빨간 양말 두 켤레랑 빨간 양말 두 켤레랑 파란 양말 두 켤레가 있어. 이 시각장애인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요걸 이제 빨간 양말 한 켤레 내가 파란 양말 한 켤레를 맞게 가져가고 싶어. 근데 둘 다 시각장애인이야.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냥 한 짝씩 다 가져. 그렇죠. 그냥- 이 클립으로 붙어 있으니까 클립으로 붙어 있는 거 한 짝씩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짝씩 가져가면 정확히 가져갈 수가 있죠. 아 무조건. 그렇죠. 빨간색 무조건 두 개, 가져. 파란색 두 개.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동원체로 붙여놓는 거예요. 동원체로 아. 붙여놓으면은 반드시 반드시 같은 유전자를 나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절반씩 아. 나눠갈 수 있어요. 절반씩 똑같이 나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네요. 예. 와. 왜냐면 세포가 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화 과정상 얻은 거죠. 이거 그 비슷한 퀴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빨간 알약 이제 뭐 잘못 먹으면 네. 죽는데 섞여 있어. 섞여 있어.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있어. 딱 반씩 쪼개서 다 그냥 먹으면 된다. 뭐 이런 문제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예,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동원체 그 붙어 있는 데를 염색체에서 동원체라고 하죠. 와 동원체. 이거 진짜 정교하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해서 똑같이 가져갑니다. 체세포 분열을 할 땐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끝에 있는 세포랑 발가락 끝에 있는 세포랑 유전자가 염색체 수랑 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랑 똑같습니다. 단지 전제는 돌연변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똑같습니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선의 정제 말고는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염색 분체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염색체를 또 그 복제해가지고 그렇죠. 또 염색 분자 간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갈 때는 또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갈 때는 복사를 해갖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더 많아졌네요 보니까. 예,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복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복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간기가 세포 분열 안 하는 시기고 여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분열하는 시기 분열기라고 하거든요. 분열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는데 간기를 이렇게 중학교 때도 이걸 배워요. 세포주기를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간기하고 분열기만 배우는데 고등학교 시기에는 간기를 이렇게 G1기, S기, G2기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 S가 요 신테시스의 신테시스 합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합성하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합성하다인데 뭘 합성하느냐? DNA를 합성합니다. DNA를 복제해서 합성합니다. 이 DNA를 복제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G1기랑 G2기는 G가 이제 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갭이 이제 간극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 그 DNA에서는 큰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DNA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S기랑 분열기에서만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S기에서 복제하고 분열기에서 나뉘고 그렇죠. DNA에서 큰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좀 빈식이다 해서 G1기, G2기 이렇게 나누고 빈식이었어요. 예, 이게? 갭 있는 시기. 유전자 DNA 입장에서죠. 네. 그래서 여기서 DNA 복제해서 이제 복제를 해서 요 염색 분체를 두 개로 만들어 놓는 거죠. S기에 두 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열하고 또 이렇게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그래서 그리고 G1기, G2기에 이제 세포가 생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가 생장하고 분열하고 생장하고 분열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염색체 빼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렇죠. G1기는 주로 이제 세포 활동이라든가 생장을 위주로 하고 G2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거죠. 세포 분열하는데도 여러 가지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이 염색체와 그 세포 염색 분체 그 세포 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